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쇼광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스웨덴이 한국과는 다른 방식을 가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한국과는 다른 방식을 가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집단 면역 방식을 고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29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확진자 수는 4,000명에 이르렀으며 3월 31일 기준 사망자도 146명에 이릅니다. 인구 전체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저 정도 수치이면 사실상 엄청 많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는 적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럽 전체가 확산 추세인데도 스웨덴 국민들은 유럽 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하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살이 좋은 날이면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바베큐를 해먹고 상점이 밀집한 지역은 쇼핑객으로 붐비는 지난주와 똑같은 장면을 여전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스웨덴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거나 집단 면역만이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라고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백신이나 감염으로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면역학 용어입니다. 특히 백신 상용화까지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은 격리한 채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선 최대한 느리게 퍼지도록 해 대다수가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들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대책 같은데요. 심지어 스웨덴 보건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재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국립보건원 소속 감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탱넬은 한국과 주변국의 억제 대책을 지목하며 얼마나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턱넬 박사는 최근 영국 매체 옵저버에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조차도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질병의 확산 압박이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막았던 문을 여는 순간 더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되레 부정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병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그저 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게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적극적인 확산 저지 대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산을 방치하는 집단 면역 방식이 장기전에 유리하다는 게 스웨덴 보건당국의 정책 판단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당연히 위험한 실험 또는 도박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스웨덴 감염병 학자인 요아심 로클로는 집단 면역은 면역력이 생기도록 조용히 전파한다는 명제로 성립하는데 대부분의 과학적 증거는 이 조용한 전파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서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전제된다고 해도 사실상 집단 면역 방법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전체 70%가 걸려야만 종식된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인 스웨덴에서만 700만 명이 확진되고 치명률이 1%라는 점을 고려하면 7만 명이 사망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당장 바로 옆인 영국에서도 초기에 집단 면역 정책을 내세우다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심지어 영국 총리까지 확진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영국은 초기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7일간 자가격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도 좋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3일 영국 정부는 2차 집단 확진 충격이 발생할지도 모를 다음 겨울에는 피해가 없도록 지금 저위험군인 인구 60% 사이에서 집단 면역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가 전문가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인 닐 퍼거슨 교수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집단 면역 방법을 사용한다면 영국에서 26만 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은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이미 전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찰스 왕세자를 비롯해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확진을 받으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영국 내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간 손흥민 선수도 영국을 탈출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던 스웨덴에게 굳이 한국이 대응하지 않아도 대신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대처와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며 비교 분석해주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캐나다 등 북미인들이 방역의 세계 표준 모델이 된 한국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상황 때문에 이제 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의식 수준을 판별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 뉴스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위기 대응, 현 상황을 전혀 다르게 접근한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이탈리아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상황이 심각해진 곳과 대응을 제일 잘한 한국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CBC는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다. 처음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선별 진료소를 구축해 의심 증상이 있는 이들이 더 많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까지 만들어 현재까지 총 40만 명을 검사했다. 확진자가 나오면 GPS 추적, 스마트폰 기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카드 사용 내용 추적을 통해 선진화된 IT를 경험시켜 주었고, 이를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전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CBC 뉴스는 캐나다의 현황을 전하며 벌써 대형마트에서 비누, 독감 치료제, 화장지 등이 동인하는 사태가 벌어져 한 집에 한 개씩이라고 적힌 종이가 매대에 붙어있는 지경이라며 캐나다 이칼루이트의 한 마트의 상황은 전했습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빠르며 잠복기가 긴 이 질병에 대부분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캐나다와 미국 등 자칭 북미 선진국 국민들이 느끼는 열패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CBC 뉴스 영상에는 무려 740여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중 몇 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댓글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놀라움, 그리고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국은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무료 테스트, 공공청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조직적인 사람들, 온 세상이 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 온 세상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면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고? 정말 대단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한국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는 이들의 부연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에 갔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위생 상태가 좋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할 때 손 씻는 일회용 물티슈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현사태 발생되기 이전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가능한 것은 의료계와 최전방 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 때문이다. 그들은 발병 이후 말 그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수많은 시간의 근무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 캐나다에서는 당신은 일주일에 37.5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국가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의 현관 앞까지 다가와 공포의 얼굴을 들이밀고 있지만 한국은 놀랍도록 의연하게 이를 대처하고 있고, 이 부분이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아니 미국의 애처로운 제3세계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도 한국은 전혀 다른 레벨에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형편없는 대응과 비교해 한국의 대응은 미치도록 존경스러운 부분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대응이 늦은 데다 검사조차 충분치 않았다. 보건당국은 사람들에게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잘 따랐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한국인들은 어떠한 지역 폐쇄도 공포 사재기도 없이 성공적으로 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국면에서만큼은 한국은 세계가 본받아야 할 선진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효과적인 확산 차단뿐만 아니라 침착하게 정부 지침을 따르는 국민들까지 말입니다. 한 네티즌은 저것 좀 보라고, 미국에서는 바보들이 화장지를 놓고 싸우고 있잖아 라고 자조했고, 그의 대댓글로 많은 나라의 네티즌들이 각국의 휴지 사재기를 개탄했습니다. 휴지 사재기는 너무 엉망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미국은 한국을 보며 메모 좀 하자. 미국인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아마 자물쇠로 채워도 뛰쳐나갈 거야.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야. 이러다가 휴지가 다 떨어지면 그냥 물로 써야 할 듯. 휴지 사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200파운드짜리 화장지를 사려고 상점에 가지 않아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확진수와 유럽의 확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현재 하루 100명 내의 수준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모두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하고 한국의 대처 방식을 듣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방식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